이어서 랭킹 업앤다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10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덕성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13.81%로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난제가 하나 있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다라는 국내 연구진의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일진전기입니다. 거의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일진전기를 포함해서 원전과 관련된 전력 투자와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에 일진전기는 신공장 가동과 관련된 개별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매출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한전산업, 신일전기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아마존의 원전 투자와 관련된 내용 오늘 아침 모닝쇼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8에서 9%대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인지컨트롤스가 8%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덕성과 덕성 우선주 모두 다 강세입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진건설로봇이 6.2%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탑10 종목 내의 우선주들의 움직임들이 돋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산 인더스트리가 5.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 경기 부양 책속과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상하이의 신사옥이 있다라는 것이 부각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대구 백화점이 5.2%대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자, 오늘은 엔터라든지 그리고 이마트와 같은 실적 개선과 관련된 리포트 종목들, 대부분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 모셔서 좀 더 자세하게 코스피 상승률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전이라는 키워드도 있는 것 같고 또 오랜만에 초전도체도 있습니다. 자, 우선 상승률 탑10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시장 트렌드 잡기가 좀 어렵죠. 사실 그 부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현대모비스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들어 좀 부진한 모습들, 좀 부진하다기보다는 좀 지지부진했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 21만 원에서 한 22만 원 정도, 22만 5천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한 3개월 했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다가 전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종가까지 약 한 8% 가까이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실적이 부진해요. 사실 현대모비스가 3분기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지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전장 부문이 부진했거든요. 2차 전지 업체들도 실적 3분기 다 부진하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부진합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을 생각하고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4분기와 그리고 내년도는 좀 확실하게 올라간다. 이 얘기가 스토리로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전장 부문에 있어서의 이런 기대감들, 전장 부문의 실적이 조금씩 살아난다. 그리고 현대차와 GM의 포괄적 협력에 대한 기대감, 여기도 결론적으로는 전장 부품이거든요. 전장 쪽이 이제는 4분기 혹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좀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실적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 실망하지 말고 내년에 좀 더 기대를 해보자.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별로 없죠. 오늘 같은 경우 헬스케어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향후에 대한 실적, 4분기나 내년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인 종목들, 대체적으로 주가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중에 대표적인 코스피 대형주가 현대모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을 바라보시면서 전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앞에 있는 실적이 아니라 멀리 있는 실적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오늘 장에서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코스피 종목 중에서 하락률 탑10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소식 중에 SK 하이닉스 쪽에 이 여러 공정 중에 TC 본더와 관련된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결국에 회사 측에서 그것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 속에서도 지금 확실히 해소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7.6%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5.3% 오르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은 내용인데 하락합니다. 자회사 셀루메드가 RNA 치료제와 관련해서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밀리고 있고요. 또 3위에 올라 있는 것이 다이나믹 디자인 5.2% 하락하고 있고 또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4.8% 밀리고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티웨이 홀딩스 그리고 영풍 모두 다 4%대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승 RNA가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4.6% 올라가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고요. 이제 명문제약이 4.5%, 그리고 화신이 3.9%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부진하다라는 그런 리포트 속에서 현대제철이 밀렸었는데 이제 여기에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동국제강도 같은 관점에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오늘 완성차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3.6% 하락하고 있고 다음 코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정씨 상무 모셔서 하락률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오늘 단연 좀 눈에 띄는 게 완성차고요. 뭐 그중에서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의 하락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좀 맞출 걸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현대차는 내수는 뭐 항상 탄탄하죠. 내수 탄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해외 쪽에 있어서 조금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유럽이었거든요. 유럽은 전체적으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도 전체적인 극심한 판매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유럽 법인에 있어서의 매출이 크게 줄면서 현대차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호재가 몇 개 있었죠. 자사주 매입도 있었고요. 인도법인 IPO 11월에 인도법인 IPO 될 텐데 여기에 따른 현금 유입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현금 유입이 될 텐데 그럼 3분기만 부진하다고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지금 전체적인 시장 컨센서스가 25년도에 차량 완성차 판매가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25년도는 판매가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모비스하고 지금 반대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부진한데 25년도는 전장 부문이 회복이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3분기도 좀 부진합니다만 매출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4분기 그리고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완성차가 좀 판매가 부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으면서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고 오늘도 음봉 좀 길게 내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매도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 하방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하방은 근데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에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급 공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배당 수익률이 5%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5%면 하방 상당히 좀 지지해 줄 만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률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한 23만 원, 22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 정도를 바닥으로 잡고 바닥은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문제는 상방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 이 인도 IPO만 가지고는 지금은 좀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25년도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래는 탄탄한데 위에 올라갈 힘이 약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까요? 네, 당분간은 약 한 23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 이 박스권을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정작 뚜껑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 매출액도 계속 잘 나온다. 완성차 생각보다 잘 팔리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26만 돌파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주주 친화 정책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수도권 안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와 관련된 전략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승률 탑10 종목입니다. 자, 1위가 세니젠입니다. 약간 생소한 그런 종목일 수도 있는데, 엠폭스와 관련된 진단 키트를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아마존의 AI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빠질 수 없는 종목이 또 서전 기전이 되겠는데요.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서전 기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우진엔텍, 에너토크, 신성 델타테크와 BHI 하이소닉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엑스플러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20%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모비스 같은 종목은요, 28% 오르는데요. 이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방사방 가속기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난제 해결에 대한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위부터 10위까지 내용들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코스닥 상승률 상위 10위인데요. 셀비온이 그다음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40%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성 웹툰도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회사 투믹스의 지분을 70% 이상 확보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BHI도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고, 서남은 앞서 모비스 4위였었죠. 이 관련해서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엮여져 있고, 노건 CNI가 1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식 사모님, 코스닥에서 상승률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을 볼까요? 네, 이 좀 SM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M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에 굉장히 좀 암흑기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정도의 고점이 한 14만 원 이상이었는데 지금 7만 원 아래죠.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암흑기를 많이 겪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신작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그리고 인건비 많이 증가하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갑니다. 다 올랐죠. 물가도 올랐는데 엔터에서 들어가는 비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 여기에서 대형 신인이라든지 대형 그룹들이 이 4대 엔터사들 사실 대부분 좀 대형 신인들,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대박을 터트리는 이런 신인들이, 그룹들이 좀 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엔터주들도 제가 최근에 뭐 추세다라는 점을 현대모비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엔터주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SM도 마찬가지고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매출액도 떨어졌고요. 이익도 떨어졌습니다. 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뭔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그룹이나 가수나 뭐 연예인들이 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 뭐 주가가 들어오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특히 기관들이 엔터주들을 많이 사는데 그 이유는 4분기를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내년을 바라봅니다. 4분기는 우선은 엔터주들은 4분기가 제일 이 실적이 잘 나오는 시기죠. 4분기가 제일 호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뭐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지 여러 기획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제는 앨범 판매라든지 다른 마진들이 대체적으로 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엔터주들도 최근에 올라가는 다른 섹터들과 마찬가지로 이 트렌드를 같이 하죠. 내년도, 그리고 그러니까 4분기와 내년도를 좀 멀리 바라보면서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또 있죠. 밸류에이션이 좀 쌉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어떤 종목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때 가격적으로 좀 쌌을 때 부담 없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매력으로 작용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코스피에서도 이 앞으로에 대한 실적을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이셨는데, 코스닥에서 상승률 종목 중에 엔터주들은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 근데 최근에 오늘 SM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바닥 찍고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이 숨고르기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숨 고르기를 하면서 수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아예 바닥에서 들어올 때는 수급은 좀 살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상승하고 좀 쉬다가요,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을 하게 되거든요. 레벨업을 위한 준비 구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4분기와 내년을 바라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멘터주에 대한 관점을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탑10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하락을 좀 많이 하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자, 뉴온이라는 종목이 12%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하락률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카페24가 9.7% 하락, 그리고 HV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중에 KPM 테크 종목들도 지금 7.4%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7.1% 하락하는데 지금 특허 물질 개발과 관련해서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죠. 그 이후에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인텔리안테크가 6.8%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7위에 텔콘 RF제약입니다. 자, 어제 10대1 주식 병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겠다. 뭐 이런 얘기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바이오다인이 5.6% 밀리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서 그 진단키트와 관련된 부분들의 수혜를 입었다가 이제 하루 만에 고개를 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다인도 있고 또 한국파마라는 종목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탑10 바깥으로 나간 지금 예림당과 그리고 예스24 오늘 확실히 이 한강 작가의 공식 석상에 나오겠다라는 그런 출연 결정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주식들은 하락세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휴먼 테크놀로지가 5.2%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하락률 종목 중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까요? 네, 리가켄 바이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섹터는 최근 몇 달 동안 오늘은 좀 하락하지만 분위기가 좋았죠. 특히 금년 들어서 가장 시장을 주도한 섹터는 반도체가 아니고 바이오, 헬스케어고 그리고 사실은 또 한 섹터 뭐 고른다 그러면 뭐 금융주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헬스케어 섹터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유동성과 그리고 이 실적이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임상에서 1조에 대한 기술 이전, 뭐 마일스톤도 뭐 금액이 400억이다, 800억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큰 금액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들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도 좋고 뭐 수급적으로도 좋은데 오늘 상승 왜 하느냐? 전체적으로 사실은 리가켄 바이오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적인 헬스케어 섹터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최근 오른 섹터들 대체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특히 헬스케어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올라가 있죠. 2600선 위로. 뭐 사실은 미국보다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조금은 2600선 위로는 올려져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자니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엔비디아가 뭐 굉장히 급등을 해서 뭐 반도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도 쉽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수가 좀 고민이 될 때는 올랐던 종목들은 좀 팔고 싶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 하락 이후에 좀 예상을 이 주가의 전망을 좀 해보면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졌을 때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뉴스를 계속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세적 조정보다는 조금 쉬거나 아니면 향후에 대한 이 재상승 전망이 그래도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심리상 약간 좀 팔고 싶은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려갈 때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같은 흐름을 타는 게 좋을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매물이 조금만 더 나올 수 있거든요. 2600선에서 700선 다시 돌파하기에는 모멘텀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온 이후에 좀 횡보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을 매도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크게 추세적인 조정이 나와서 10만 원 아래로 가고 이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좀 낮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좀 매물을 좀 매도를 좀 하시는 일정 부분은 좀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